경상남도 남해에서 도마뱀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무려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찍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백악기 도마뱀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네, 1억 년 전에 도마뱀 발자국은 어떻게 형성됐고 왜 한반도에서 발견됐을까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종덕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1억 년 전 굉장히 오래전 이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 남해에서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요, 천연기념물 제499호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가인이 화석산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2013년 지난 2월 16일이었고요. 당시에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과학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님들이 현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답사를 이끌고 있던 진주교대 김경수 교수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아주 작고 좀 특이한 발자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발자국하고 달랐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연구를 계속 한 3년간 진행을 하고요. 또 지난 4월에는 북의 학자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요.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밀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논문으로 제출을 했고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생대 도마뱀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게 이제 세계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네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발견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자국 화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룡이나 익룡이나 새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마뱀류의 화석은 중생대 트라이아 시기가 지나면서 거의 발견된 적이 없었고요. 백악기 시기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저희 학계에서는 발자국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저희 학계에서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도마뱀이 개체수가 줄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당시 살았던 도마뱀이 주로 살았던 서식지가 호숫가에서 좀 더 물기가 없는 육상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점을 저희가 밝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도마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물들이 같이 많이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런 종의 다양성,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의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중생대 척수동물의 파라다이스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남해안 발자국 산지가 중요한 점이 인식됐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발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1억 네네. 년 전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옛날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전에 중생대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잘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자국 화석이 화석화 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조금 수분기가 있는 물가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들이 살았어야 되고요. 지나간 자리가 다른 그런 지각 변동이나 그런 해침이나 여러 가지 풍화작용이 안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잘 보존이 되고 큰 압력에 의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화석화되는 과정 이후에 그 화석화된 지층이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런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풍화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있어야 되고 태풍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윤기와 침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또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잘 적용된 사례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발자국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화와 침식 또 윤강, 다양한 자연 환경이 좀 고루 어우러져야지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네. 중생대 발자국 화석 발견이 되긴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중생대 화석하면 공룡 발자국을 먼저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도마뱀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이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도마뱀 발자국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 또 공룡 발자국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발견되었던 이유는요, 저희가 개체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도마뱀들이 많이 살았던 주요 서식지가 아무래도 물가에서 가까운 것보다는 나무라든가 이렇게 물가에서 벗어난 지역, 육상 내륙 지역으로 좀 건조한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발자국에 남은 개수가 공룡에 비해 적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로 이 도마뱀 발자국이 공룡 발자국 큰 차이점은 도마뱀은 이제 앞뒤 발가락이 뭐 5개입니다.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공룡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물론 3개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 5개가 찍히는 경우는 공룡 종류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전부 앞뒤가 5개임이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발가락에 비해서 뒷발가락은 도마뱀 같은 경우는 2번과 3번의 사변의 발가락 길이가 불규칙적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이 점이 또 공룡과 다른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도마뱀 앞발의 경우에는 발가락 5개 중에서 가운데 세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길고 양쪽에 있는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이 거의 대칭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칭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공룡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발자국을 보고 이 발자국은 기존에 발견된 공룡이나 인룡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파충류, 특히 도마뱀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도마뱀 화석과 공룡 발자국이 다르다는 걸 이제 분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 맞습니다. 화석이 뭐 크기 1cm 정도 크기고 앞뒤에 있는 발자국이 한 8개 정도 되는 화석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화석이 중고생대에 있었던 도마뱀 화석 또는 현생 도마뱀의 발자국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중에서요. 트라기에서 발견된 다른 도마뱀 발자국 화석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앞발의 경우가 대칭형 구조가 있다는 점이 기존에 발견된 다른 도마뱀 화석 발자국하고 다른 점이 있겠고요. 지금 현생 살고 있는 신생대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도마뱀 중에서 산쑥 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산쑥 도마뱀의 앞발 구조와는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 화석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살고 있는 산쑥 도마뱀의 발과 가장 가깝구나라는 점을 이번에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이번에 도마뱀 발자국 화석에 발견된 이 가인리 화석 산지가 뭐 중생대 척추동물의 파라다이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렇게 좀 중생대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약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발자국 화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고성이나 진주, 지금 발견된 남해군, 비롯해서 전라남도 해남이나 여수, 보성, 화순과 같은 지역에서는요. 다양한 공룡의 발자국, 특히 공룡 중에서도 수강류, 조강류, 용광류처럼 여러 종류의 발자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과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익룡의 발자국이나 또 새의 발자국 또한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북이나 또 악어의 발자국도 함께 발견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그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동물의 흔적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그 옛날에 많은 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서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중생대 백악기를 지배했던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 최소 저희가 뼈로서도 발견된 그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름이 명명된 종류가 우리가 부경고사우루스, 또 코리아나사우루스, 그리고 코리아케라토스와 같이 명명된 한국의 지명이 들어간 한국의 이름이 들어간 공룡들이 물고기들이 지금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룡의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종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생대 백악기에는 이런 공룡뿐만이 아니라 익룡과 새들도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화석 산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뱀뿐만이 아니라 뭐 식물이나 뭐 생물들 다양한 화석들을 연구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네. 이번에 이렇게 도마뱀 화석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1억 년 전 화석이 나왔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할 뿐이지 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납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네. 같은 도마뱀 발자국 화석 또는 고생물들에 대한 화석 연구가 계속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도 지금 겪고 있지만요. 지구 환경은 자연 재해나 자연 이벤트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환경, 특히 운석 충돌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이 역동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변하고 대륙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도 이루어지고 또 인류에 의해서 많은 환경이 또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빙하도 녹고 있고요. 이런 자연 재해와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이나 동물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대나 신생대에 생겼던 공룡의 멸종이나 절정 위기가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닥쳐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나 자연을, 환경을 더욱더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멸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국가가 이제 천연기념물 화석산지를 통하여서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미래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를 통해서 현재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번 연구의 의미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향후 추가적인 연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주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에서 많은 화석 발자국이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2, 3년 전에부터는 아마 충청남도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까지도 지금 발견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더 많은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와 발굴과 또 국제 비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학술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당시 살았던 동물들의 정체를 또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또 이 정과물을 더욱더 분석하여서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온 지역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잘 정비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종덕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석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룡이 피부가 딱딱했는지 아니면 깃털에 덮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료가 나오고 연구가 진행돼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꾸준히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런 가인리 화석단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인 만큼 보존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뭐 고생물들의 이런 역사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적지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과학적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리나라 환경 보호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